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매일 5분마다 저와 같이 또 회계 공부를 계속 해오셨는데 솔직히 좀 지겹죠. 왜? 저도 좀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들으시는 강의는 조금 이전 강의보다는 좀 재밌는 주제들을 제가 골라봤고, 실제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 아니면 경영의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툴입니다. 지식이고. 그래서 짧게 공부하셔도 이거 이렇게 내가 응용해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정비하고 변동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고정비? 변동비? 많이 들었는데 뭘까? 보시죠. 자, 우리가 고정비하고 변동비는 비용이잖아요. 비로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라는 거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원가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동비. 두 번째, 고정비. 이거 외에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원가는 없습니다. 물론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분류가 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변동비, 고정비. 그럼 말 그대로 나온 것처럼 변동비는 그냥 변동하는 원가네. 고정비는 그냥 안 변동하는 원가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변동비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을 하거나 혹은 판매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가 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료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카메라를 만드는데 이게 10,000원짜리 카메라예요. 재료비가 5,000원이 들어요. 그럼 카메라 한 대 만들 때 재료비가 5,000원 들었잖아요. 카메라 2대 만들면요 10,000원 들어요. 이렇게 비율적으로 똑같이 증가하는 게 변동비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료비, 운송비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 대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하는데 10만 원이다. 그럼 2대 운송하면 20만 원, 3대 운송하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규모의 효과,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많아지면 단위당 비용이 적어지는 그런 규모의 효과는 전혀 없는 게 변동비예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판매 수수료, 딜러가 판매를 했어. 그러면 수수료 수입도 받을 거고, 회사는 딜러한테 수수료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한 대 판매하는데 우리가 2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10대 판매도 2천만 원, 10,000대 판매하면 얼마죠? 엄청 많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판매나 생산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는 비용이죠. 대신 이런 것들은 총액은 같이 증가하는데 한 단위당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한 대 만드는 카메라 한 대에 10,000원짜리인데 이거의 재료비가 5,000원이다. 한 대 5,000원이잖아요. 10대 만들면 5만 원이지만 총액은 5만 원이지만 카메라 한 대는 5,000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동비는 중요한 게 생산이나 판매에 따라서 증가하지만 한 유닛, 한 단위에 대한 비용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죠. 고정비는 말 반대로 하면 돼요. 생산이 아무리 증가해도 판매가 아무리 증가해도 변하지 않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저거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10만 대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크게 있어요. 1년에 감가상각비가 100억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공장에서 10만 대 만든다고 했잖아요. 10만 대 만들어도 100억. 근데 만약에 이 공장을 그냥 휴일에 놀아요. 그래서 한 대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도 100억. 하나둘 만드나 안 만드나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100억인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요. 서울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LA까지 비행기 타는데 거의 승무원 비용도 있고 연료비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한번 서울에서 떠가지고 인천에서 떠서 LA까지 가는데 1억이 든다고 쳐봐요. 원가가. 한 명을 태우고 가도 1억, 10명을 태우고 가도 1억, 300명이 타는 비행기면 300명을 타고 가도 1억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인원에 상관없이 생산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용이 고정비예요. 근데 고정비는 아시다시피 총액은 일정해요. 그렇지만 한 단위는요. 아까 전에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기업에서 공장에서 1년에 100억대를 생산하는데 100억이라는 감가상각비가 들어요. 그러면 100억대를 생산하면 1원이죠. 그렇죠? 근데 한 대 생산하면 100억이죠. 10대 생산하면 10억이죠. 한 단위당.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고정비는 한 단위당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적어지는 거. 규모의 경제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관리 업무를 좀 하신다면, 아니면 인사 업무를 하신다면, 변동비라는 거는 한 사람당
그러면 총액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매년 변동비의 한 단위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특정에 갑자기 오르거나 어떤 특정에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지 라고 분석을 하는 분석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고정비는 매년 총액으로 봐야 돼요. 총액이 매년 일정한데 갑자기 어떤 해 총액이 확 증가하거나 확 감소했어요. 그러면 요 해 어떤 일이 발생했지? 이런 식으로 경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진단 포인트를 주는 게 이 변동비하고 고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재무회계에서 쓰는 개념은 아니에요. 관리회계, 여러분들 보시면 뭐 관리회계, 원가회계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쓰는 회계입니다. 즉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는 회계예요. 재무회계는 어떤 회계냐? 기업의 성과를 제3자한테 알려주는 거고, 이 관리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경영자로서, 관리자로서 어떻게 운영해야지 라고 하나의 가이드를 주는 회계예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의 가장 기본은 원가를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구분하는 거고, 변동비는 생산량이나 판매량 땅에서 증가하는 거. 그렇지만 한 단위당 원가는 똑같은 거. 고정비는 생산량이나 판매량 땅에서 일정한 거. 그렇지만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많을수록 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는 거. 요거를 꼭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럼 제가 물어봤죠.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은 절대적이냐? 그러면 재료비는 항상 변동비고 고정비가 될 수 없느냐? 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가 인건비예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공장에 우리가 이제 생산직 근로자들이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1000대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근데 경기가 올해 너무 안 좋아. 근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1000대 못 만들고 800대를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200명을 해고해야 돼요? 네, 그 노동조합이 크게 있어요. 해고가 쉬워요? 이랬을 경우에는 고정비를, 이런 인건비라는 거를 우리 고정비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고정비로 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굉장히 해고가 쉬운 회사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해고가 굉장히 쉬운 나라도 있고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변동비야 라고 구분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은 그 원가의 행태를 보고 경영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물음이 인건비는 변동비인가 고정비인가.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당신의 급여는 변동비야.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요. 왜? 장사가 안 좋아지면,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나를 자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근데 길게 보면 인건비는 변동비가 될 수 있잖아요. 1년 동안은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사업이 안 되더라도 쉽게 사람을 해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10년 동안 불황이어봐요. 그렇죠? 100대 만들던 자동차를 1년에 100대 만드는 회사가 지금 한 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예전에 100대 만들 때 100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 대 만드는데 100명을 그대로 하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환경에 맞게 인원을 줄여가겠죠. 그랬으면 인원도 길게 본다면 인건비는 변동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경영의 의사결정이나 검토하는 목적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용이 변동비로 될 수도 있고 고정비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왜 원가를 변동비하고 고정비하고 분류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영의 관리의 기본 포인트지만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해보죠.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